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입니다. 네, 9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토요일 새벽 1시. 아,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네 밖에 지금. 우리 가을 남자. 예. 아, 오늘 컨셉도 만추죠? 네. 마지막 가을을 느끼고 잠깐만. 스스로 지금 만추라고 이야기하는 만추. 거 봐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우리 조소한 표정 봐. 왜 또 그런 썩은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 자꾸. 아니, 이런 장작가 얘기 들으면 허탈해져요 저는. 왜요? 네. 아, 뭐 리액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얘를 그냥 넘어가시죠. 예. 언니 저 싫어해요? 너무 우리 깊었어요 지금. 근데 지난 방송을 좀 복귀를 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케미가 좋지 않았다. 네. 7회에서 네. 얻은 어떤 스코어라고 할까요? 네. 뭐 갑자기 10분의 1로 추락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추락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추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자체적인 우리의 지금 스코어를 기록을 했다가 한 주 만에 완전히 급락했어. 근래 들어서 8회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순위 낮아요. 맞아요. 예. 어찌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지만 네. 명확한 아직 추론은 못하는 안 나와요. 와중에 그것조차 안 나와요. 며칠 전이죠. 네. 예. 갑자기 아침에 잠을 확 깨우는 그러니까요. 댓글이 하나 팟빵에 달렸습니다. 그것도 새벽 3시에 달린 댓글인데 아침에 제가 이걸 7시에 확인을 했어요. 예. 잠이 얼마나 확 깨던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예. 예. 바로 공유했죠, 우리 셋. 네.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얘기와 연결된 문제니까 잠깐 제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우리 3명에 대해서 각각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 우리가 각자 다 예. 느낀 점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해보죠. 예. 예, 이분이 길게 써주셨는데 제가 그 댓글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일단은 1회부터 8회까지 다 보시고 하셨다는 거를 저는 그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점은 너무너무 땡큐예요.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그런 분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겸허하게 저희가 그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받아들이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좀 더 우리가 명확한 컨셉을 가진 부제가 이제 본격 꼰대 저격 방송이라면 꼰대 저격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방송을 해라. 첫 번째는 저는 그거라고 이해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집중도 높게 방송을 만들어라. 게스트 분들을 모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산만하고 늘어지는 진행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패널 3명의 조화가 일어나는 방송, 몰입할 수 있는 방송.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레미제라블님. 근데 레미제라블 아니었어요. 아니요. 18세 홍지마예요. 죄송합니다. 네. 아이도 좋아. 18세 홍지마. 네. 예. 근데 악플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게 저도 애증이라고 했는데 애정이 아니라 애정과 증오가 같이 읽혔어요. 저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러 비꼬듯이 저희들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족 얘기를 부양가족 얘기를 들먹거리시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아니 뭐 부양 가족을 위해 성공하고 싶죠 이러시면서 저희 가족을 제가 뭐 사실 먹고 살려고 제가 미쳤다고 새벽 1시에 여기 와서 지금 먹고 살려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진짜 조소방 집이 남양주인데 여기 합정동에서 남양주까지 택시비가 얼만데 저는 정말 저 재밌는 거 아까 저기 정말 바쁜 일상 속에서 재미있는 일거리 하나 취미생활처럼 하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지금? 빡이 쳤죠. 그래서 열받았죠. 장 작가는 더해요. 예. 저는 이번 하루대 계기로 이제 비호감 변태로 됐는데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장 작가 당신이 칫은 당신의 여성 강연 관심 없어 주제나 집중해 뭐 어쨌든 이런 얘기. 어쨌든 그 장 작가 역할 캐릭터를 뭐 욕쟁이다 그렇게 한정 지으셨어요 이분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변태 뭐 비호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여기서 뭐 두 분이 어쨌든 이제 잡아주시고 저는 약간 그냥 재미나게 그나마 재미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제 이야기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면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네. 이것 때문에 장 작가가 방송하기 전에 오늘 힘을 안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호감인데 무슨 힘을 내냐. 그래서 모든 여성 게스트들이 저를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분들 홍승희 씨 빼고 다 쓰레기 쳐다봤잖아요. 그래서 진짜 캡처하면 있어요. 진짜 쓰레기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제 여자 얘기는 이제 적당히 할게요. 예. 그러면서 더 마지막에 재밌었던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3인의 청춘분들 난 박근혜 대통령 빠도 아니고 빨갱이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일 뿐입니다. 어쨌든 예 꼰대가 아니라 젊은이가 쓰신 걸로 저는 믿고 받아들이자고요. 근데 저는 이 채찍이라도 즐겁게 맞으면 또 약이 된다고 저는 이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애초에 컨셉, 애초에 하려고 했던 방송 의도 그런 초심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초심을 돌아보니까 저희 초심이 좀 엉성했더라고요.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예.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벌써 다음 회면 이제 2자릿수로 넘어가는데요. 본격 꼰대 저격 방송에 어울리는 방송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세상은 넓고 꼰대는 많고 저격할 사람은 정말 많죠. 계속 가겠습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여태까지 못 갔죠. 뭘 누가 누구를 저격해 그냥 핥기만 했죠 살짝.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키워드는 꼰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세트처럼 청년과 꼰대와 청년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라면 꼰대 비판도 강하게 해야겠지만 그 꼰대처럼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좀 후자에 치우쳐서 이런 초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나 그렇게 돌이켜보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동의해요. 예. 어쨌든 청년이 앞에 오든 꼰대가 앞에 오든 꼰대처럼 살지 않겠다. 예. 그리고 그들이 만든 이 헬조선을 바꿔나가겠다.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우리 조서방이 잘 정리해 줬어요. 꼰대 저격, 본격 꼰대 저격 방송답게 꼰대 저격과 그다음에 청년들의 이야기, 청년들의 사연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 목소리를 실제로 낼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안배를 해서 예. 앞으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올라가겠습니다. 예. 예, 얘기가 좀 길었는데 아무튼 근데 시작에 앞서서 이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졸라 멋있는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예? 뭐냐? 이름도 참 멋있어요.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이 사람이 누구죠? 국정교과서 이번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필진. 그렇죠. 메인 핵심이죠. 예. 대표적인 지필진이죠. 이 양반이 여기자 성추행 논란이 일었어요. 예, 참 이름처럼 몽롱해지네요.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몽룡이가 성추행을 했다 그래가지고 아니 며칠을 언론을 시끄럽게 만들더니 이렇게 한 방에 훅 가네요. 그러니까요. 계속 사퇴했잖아요. 계속 서울대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지필진 참가하지 말아라 막 1인 시위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진짜 한 방에 훅 갔어요. 그 여기자도 조선일보 여기자라면서요. 너 어떻게 성추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점이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했대요. 기자들을 불러놓고 자택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밥을 먹었대요. 술 한잔 마시고 자연스럽게 예쁘다.
좀 이렇게 좀 신체 접촉 좀 하고 그러다가 뭐 이제 들리는 설에 의하면은 뽀뽀까지 했다 하는데 아, 그래요? 본인은 안 했다고 해요. 이 사람 나이 많죠. 나이 많죠. 다 그렇다니까. 이런 새끼들 잘라야 돼요. 예전에 비슷한 새끼 있었잖아요. 윤모 씨. 예. 그래서 대가리 지금 존나 길었던데 그 사람. 예. 어쨌든 왜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는 거야. 근데 예. 정말 추잡한 게 뭐냐면은 항상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해명이에요. 해명. 뭐라고 해명했냐? 술 같이 먹고 다른 소리 하는 건 참 이상하다. 당시 함께 있던 기자들이 불쾌감을 전혀 보이지 않았었는데 뒤늦게 논란이 생긴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자, 지금 서울대 명예교수시고요.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학자, 고고학자라는 사람의 의식 수준을 단면을 또 보게 됐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기에 일단 외로우셨어요. 원래 명예 은퇴하고 나면 교수들이 좀 외로워요. 근데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집에 기자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연락 안 되던 제자들이 와서 관심을 표명하고 좀 업되셨는데 네. 저는 뭘 봤냐면은 워낙 이 평생을 서울대 교수 아닙니까? 우월한 포지션, 항상 위계적인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그런 관계망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기자가 왜 그 자리에서는 불만을 표시 안 하고 왜 갑자기 뒤로 와서 터뜨리느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그렇게 자기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거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서울대 교수들은. 그렇죠. 항상 갑질만 하고 살았으니까 사람들 다 얘기 들어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진짜 걱정이 뭐냐면은 이 양반 같은 사람이 최몽룡 씨 같은 분이 지금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지금 그 집단에 모인 거잖아요. 물론 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성추행하고 다 이렇게 오리발레 미는 그렇죠, 이런 그렇죠, 사람들은 예. 아닌데 다만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표 집필진으로 있어가지고 국정교과서가 나와요. 그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 왜? 그러면서 수능에서의 무슨 여러 종의 9종의 교과서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유 아니에요. 과연 교과서가 나왔을 때 그 수능을 배웠을 때 그 수능을 치렀을 때 과연 아이들 어떨까요? 난 걱정이 이제 다음 주에 또 수능이에요. 내년에 또 수능이야. 과연 어떻게 될까요? 뭘 그래 뭐 지금 질문이라고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해요. 그게 뭐 질문이 뭐 어떻게 돼? 왜냐? 예. 아유, 잘한다. 예. 걱정이 돼. 걱정이 돼서 그래. 걱정이. 수능 이야기 관련해서 할 말이 많다면서요. 많죠. 예. 뭐 어쨌든 되게 추워지니까 갑자기 또 수능 시즌이고. 수능 다시 예. 보게요, 장 작가? 아예 절대 그럴 생각 없었는데 예전에 뭐 수능 어렸을 때 공부 잘했어요? 아니요, 그럭저럭. 예. 뭐 수능에 각자 수능에 대해서 뭐 안 좋았던 기억은 없나요? 수능 잘 본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어때요? 뭐 수능 관련해서 뭐 편지도 준비했다면서요. 아이들에게 위해서. 뜬금없이 갑자기 편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제 얘기 언제쯤 이런 진행 수준을 벗어날 수 있어요? 너무 갑자기 당황스러워. 너무 훅훅 넘어가요.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어쨌든 얘기할게요. 예. 수능,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믿기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공부 되게 잘했어요. 그걸 믿으라고요, 지금? 진짜 잘했어요. 훨씬 잘했을 거예요. 진짜 잘했어요. 그래요? 잘했는데 어쨌든 인생의 공부가 저는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몇 살까지요? 18살 때까지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니 그냥 웃음만 나올 뿐인데 알겠어요. 그냥 웃지요. 진짜 꼰대짓 같은 거 알죠. 어쨌든 제가 좀 공부로서 이제 인생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인데 네. 저 17살 때 아다를 뗀 이후로 새로운 세상을 이제 잠깐 눈을 뜨게 아다가 됐어요. 뭐야? 아다 몰라요? 몰라요? 아다가 뭐야? 넘어가시죠. 예. 첫 경험했다고요. 왜 이렇게 몰라요? 모르는 게 많아. 자꾸 일본만 순진한 척 하기는 지금. 모른다니까요. 아다 뗐다 어쨌든 또 욕 먹겠다. 넘어가시죠. 예.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랬었고 공부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 그 컴플렉스 때문에 편입을 2번이나 그러니까 2년 동안 준비해서 저 안 됐고 해서 이제 뭐 되게 안 좋은 생각도 하고 저도 자살 생각도 했는데 뭐 수능 관련해서 맨날 수능 다음에 연관 검색어가 뭐예요? 수능 자살이잖아요. 그렇지. 몇 명이 죽어요? 많이 죽죠. 진짜요. 네, 많이 죽죠. 네. 그래서 그 친구들 그러니까 공부가 전부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친구들한테 수능 못 봐도 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한마디 던질게요. 어버버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열심히 잘 읽어봐요. 네.
입시지옥에서 오직 성적 하나로 평가받는 세상에서 공부의 모든 가능성을 거세당한 채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고 가엾다. 공부도 많은 재능 중에 하나인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하는 이 세상이 미쳤다. 부모는 등골이 휘고 누군가는 실패가 마치 죄인 양 자살한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새싹들이여, 살다 보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대들은 느낄 것이요 아픔은 금방 잊혀진다. 대학 못 간 것은 그대를 죄가 아니라 죄의식을 느끼게 만든 기성세대들이 죄인이다. 나도 지난 세월 패배감과 열등감에 빠져 살아본 1인으로서 폐잔병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사는 것은 청춘에 대한 죄이자 모욕이자 힘내. 어쨌든 뭐 많이 놀으라고요. 본인이 말하고 끊으면 어떡해. 마지막에 뭐라고요? 모욕이자 뭐? 모욕이다. 힘내. 모욕이다. 힘내라고. 그러니까 놀아요. 예. 여러분 인생 즐겨요. 공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꼰대지긴 한데 섹스 고 여행도 고 많이 해보라고요. 이건데 이런 건 다 편집해 주셔야 돼요. 네. 어쨌든 왜 그렇게 썩은 표정을 아니 근데 이 쳐다보는데. 편지를 듣고 어떤 네. 학생들은 저 형처럼 살기 싫은데요 이러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 잃은 계란 책을 봐야 돼. 왜냐면 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또 책 또 속에 자기 자랑만 해. 왜냐면 나처럼 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교훈이에요. 전 산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으라 이거예요. 네.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실패 거예요. 사례예요 그러면은 공부 본인이? 열심히 하긴 해야죠. 네, 저처럼 살면 안 돼요. 아직은 다마스의 왕자로 지금 살고 뭐야, 있어요. 실패 사례라면서 우리 장 작가가 왜 편지를 항상 읽어? 네. 길 잃은 게에서 강조하는 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공부를 왜 하는 것도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방황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돌아가. 많이 했죠. 예. 여전히 뭐 어쨌든 지금 제가 뭐 다마스를 탄다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마스를 타고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안 행복해요. 얼마나 천대받는데. 예. 넘어가시죠. 요는 슬프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야. 공부를 적당히 해야 돼. 공부를 그러니까 수능이나 이런 거 조져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요. 예. 자살하지 말고. 예. 별거 아니라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재밌는 것도 많아요. 나는 근데 우리 조서방 학교에 있지만 평상시에 논술 이야기 하잖아요. 논술 학생들한테 가르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저도 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갑자기. 예, 그러니까 왜냐면 좀 시즌이 또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한다고 자위는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건 어쩌면은 그 학생들한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자책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예. 워낙 이 입시 제도가 사교육을 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게 수시 제도이기 때문에 수시의 원서를 쓰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 덕택에 수입을 얻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그리고 왜 내가 이들에게 희망을 이렇게 강요를 하고 주입을 해야 되는가. 예. 한편으로는 자괴감도 느끼고요. 예. 어쩌면 제가 그러니까 그 교육 시스템, 사교육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교육 현장이라고 할까요? 예. 사교육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잘 알 것 같아요. 갑자기 확 무거워졌어요. 그래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해요? 왜냐면은 교육 현장에 있고 수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또 시즌 다가오잖아요. 몰라요. 근데 이거 수입이 좀 크지 않아요? 비중 중에서 비율 그쵸? 다마스보다 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능 이야기를 그래도 좀 길게 했는데 오늘 우리 모시는 분이 예. 좀 개성이 강한 분이에요. 수능 시험 많이 보신 분이에요? 수능 재미없다. 시험을 아예 안 네. 봤을 것 같이 생긴 아, 그래요? 사람이죠. 예. 지금 저기서 공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웬 거지 같은 사람이 한 명 앉아 있는데 궁금하네요. 진짜 공부 못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아유, 근데 포스가 우리 지금 꽃청춘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남자 게스트예요. 오늘은. 그렇네요. 예. 예. 정말 남다른 분인데 예. 기대가 큽니다. 한번 자리 모실까요, 이제? 모셔보시죠. 예, 자리 모시겠습니다. 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32살이고요.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게 맞죠? 예. 아, 편하게 네네. 말씀하세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나? 그쪽 보고 얘기. 예, 저는 32살에 대한민국 최고의 모터사이클 잡지 월간 모터바이크의 조현 팀장이라고 하고요. 다른 직업은 한국 디저리두신의 스페셜 원인 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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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작부터 이렇게 꼰대스럽게 자기
스페셜 원이라고. 아 그냥 무슨 수식어를 쓸까 했는데 네. 그게 좀 어감이 좀 간지가 나서 제가 스페셜 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아니 처음에 저희가 아까 디저리도 장인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아 맞아 얘기 들었어요. 장 작가가 디저리도 명인이라고 소개를 하겠대요. 명인. 그래서 제가 명인은 개량 한복 입고 황토색 그 개량 한복 입고 와가지고 저기서 나무 깎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명인은 좀 아닌 것 같고 스페셜 원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성공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나름 예. 앞으로 계속 스페셜 원이라고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박수로 환영해 줘야죠. 박수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 왜 이렇게 억지로 진영을 알겠어. 박수 했어요, 아까. 박수 했어요? 아, 안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박수 할까요? 혼자만 해.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호! 아 다시 한번 꽃청춘 잘 와주셨고요. 오늘 남다른 게 네네. 첫 번째 남자 게스트예요. 아 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가 이 전반적인 스태프분들하고 분위기를 다 봤는데 네. 첫 번째 남자 게스트라고 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두 번째는 아 정말 제대로 된 청춘의 사람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좀 본인이요? 들었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얘기했어요. 자뻑이 좀 심하신 분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아니 우리 이렇게- 사전조사 때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아, 이게 디자인이 약간 이렇게 딱 4명 디자인 이렇게 보면은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사용하는 이제 단어나 이렇게 디자인 보면은 좀 약간 네. 무거운 느낌이 있고요. 네. 똑같은 청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좀 청춘의 분위기는 제가 좀 더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지금 세 명을 공격하고 있네. 저 머리를 하면 그러니까요. 지금 청춘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그러죠, 지금. 아 갑자기 기분 나빠지려고 그래. 아니 일단 예 아니 우리 공식 질문 들어가기 전에 네. 질문 이 질문 먼저 할게요. 네. 네네. 머리 관리 어떻게 하세요? 아 제가 좋은 질문 하셨어요. 예.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원래 한국 사람이지만요. 이 머리를 하고 한국에 온 다음에 거짓말 안 보태고 한 1000번 가깝게 받은 질문이 머리 어떻게 했냐? 그다음에 머리 왜 어떻게 감냐? 감냐? 아. 어떻게 관리하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똑같이 감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아 매일 감아요? 매일은 아니고요. 여름에는 좀 더 자주 감고요. 겨울에는 조금 여름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감고요. 가을 겨울에는 3, 4일에 한 번씩 감고 있고요. 오늘은요? 오늘은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감고 나왔습니다. 아 원래 평소에 보면 네. 냄새가 많이 나요. 진짜요 하얀 머리에서? 것도 많고. 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좀 간지가 아니니까. 뭐 아무튼, 어쨌든, 네. 네. 특히 오늘 잘 우리 감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디저리드 명인 스페셜 원 조현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장 작가가 특별히 노력을 해서 정말 모신 분이에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김 기자 위주의 게스트를 항상 모셔왔잖아요. 아 홍승 씨. 개인적으로 노잼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부끄럽지만 시대 정신이 없지만 지금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이해도 못하고 근데 시대 정신이 꼭 청춘이 김 기자가 생각하는 청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꼭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시위를 하고 이런 사람들만 청춘이라고 아니거든요. 아 잠깐만. 이런 마치 사람도 아니 청춘이고. 마치 나만 반정부 인사 부르는 것처럼 얘기해. 저기 가만히 있어요. 저는 친정부 인사예요. 왜 이러세요? 아니 어쨌든 이런 사람도 청춘이고 저 네. 같은 사람도 청춘이고 지금 홍대에서 술 먹고 이제 길바닥에 나자빠져 있는 애들 청춘이니까 저는 진짜 원래 본연의 취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모셨죠. 강력하게. 네. 이제 나와달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그냥 튕긴 게 아니라요. 네. 이 방송 취지랑 제가 과연 맞는 사람일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느끼기에 그냥 이 방송에 대한 생각이 어떤 정치적인 시각이 좀 더 되게 좀 뾰족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한 번쯤은 저기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시위라든지 뭐 이런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걸 혹시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방송이 아닌가? 근데 이거는 약간 김 기자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일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방송. 장 작가한테 맨날 욕 먹어요. 청춘은 그들이 청춘이 아니다. 리얼 청춘이 따로 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기로 했는데 네. 근데 얘도 제가 왜 정확히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딱 잡아서 그렇게 얘기해 주진 않았고요. 우리가 사전 회의를 하는데 오늘은 주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아, 예. 이 사람이 무엇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저희도 아까 저녁 7시인가요? 방송 몇 시간 전에 잡혔어요. 키워드가. 네네네. 이게 잡은 게 뭐죠?
자발적 예. 비주류. 자발적 비주류. 비주류. 아. 근데 이런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왔을 때도 느꼈지만. 본인이 나와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방향성 없고 그냥 이렇게 난상토론처럼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공식적인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해주세요. 자, 조현에게 꼰대란 빠밤. 이거 뭐 한 문장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죠? 너무 뭐 길게만 안 하면 돼요.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귀머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귀머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또는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사실 이거를 생각보다 사람들은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저는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냥 어떤 소통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어느 정도는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 자체를 어떤 식이면 예를 들어 그냥 내가 하는 게 다 맞고 너는 그냥 이대로만 하면 되고 이대로 네가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게 꼰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나는 이렇게 맞긴 한데 너는 좀 어떠냐라는 걸로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그 꼰대의 모습은 똑같은데 귀머거리란 단어로 좀 다르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네요. 예.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걸 안 말하는 들리는 거죠 사실. 저는 놀라운 게 저도 기자지만 네네. 기자가 이런 외모를 사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이런 모습은 아니었고요. 안경 쪼다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그냥 되게 범생이 같은 저도 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때 사진을 아마 보여주시면 아마 되게 웃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모습으로 입사를 했다가 몇 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변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은 약간 숙제였던 게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가 그러니까 인도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경력자니까 얘는 써야 되겠는데 갑자기 얘가 상태는 이렇게 바뀌어서 돌아왔고 하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사랑합니다. 김 기자도 한번 변신을 시도해 보시죠. 지금 이 상황이세요? 바로 잘리나요 여기? 근데 되게 좀 뭐랄까 디자인이 되게 좀 뭘 선보고 싶은 거예요? 옷을 되게 못 입죠. 그냥 기운이 촌스러운 기운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가서 옷을 이렇게 빼입으셔도 약간 기운인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만 30년을 넘게 산 사람이에요. 뭐랄까 내가 항상 제일 강조하는 게 세련미인데. 그러니까 옷을 잘 입으세요. 제가 이 컬러 매치도 좋고 다 좋은데 약간 기운이 좀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참 얼굴 더워. 죄송합니다. 기운. 죄송합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옷 더 잘 입을게요. 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약간 네네. 좀 네네. 누구라고 할까? 제가 반말리? 네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레게 음악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좋아했던 이유는 어떤 일단 듣기에도 되게 좋고 흥얼거리도 되게 좋긴 한데 좀 그 안에 담겨 있는 좀 정신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사실 정신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힙합 음악을 좋아했는데 지금 같은 힙합 음악 말고요. 막 이런 턴업하는 힙합 음악 말고요. 그 90년대 후반에서는 약간 좀 자조적인 메시지가 되게 많았거든요. 어떤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들이라든지 아까 수능 얘기하셨었는데 제가 공부 진짜 못했어요. 근데 수능 점수까지는 얘기 안 하겠고 아무튼 되게 못했는데 그때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들보다 그 당시 어떤 시대 정신이 담긴 힙합 가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이 담았던 건 아마 저랑 비슷한 연령대 분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조피디의 가사들이 정말 좀 잠깐. 잠깐 지겹게. 지금 진행자가 죄송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왜 말 자꾸 소리 하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는데. 우리가 준비한 김 원고도 기자 있고. 잠깐 나갔다 오시죠. 잠깐만.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아까 옷 지적 받고 나서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데 반말리랑 라스타 그 저항 정신 어쨌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피디가 왜 나와 여기서? 뭔가 이 스토리 라인을 구상을 하려고 했는데 반발리 때문에 이 헤어 스타일을 하게 됐고요. 반말리에 네네. 대해서 조금 이제 반말리랑 저항 정신 라스타 이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정리 좀. 넌 또 진행을 하려 그러니 또. 예. 아이고 예.
반말리 제가 또 정말 아니 진짜 저는 우리 현희 씨 나와서 한 얘기가 아니라 반말리 원래 어릴 때부터 진짜 좋아했어요. 정말요? 진짜 안 어울리는. 안 좋아하게 생겼죠. 네. 진짜 기운 안 느껴져. 세포 없죠죠. 아, 조독배 좋아하게 근데 생겼어요. 아, 조독배 무시해. 조독배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왜 그러세요? 저는 그 지금은 없었지만 싸이월드 그 미니홈피에 거의 한 7, 8년 가까이 배경음악이 기억 안 나. 노머먼 노크라이. 노우먼 노크라이. 네네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곡이 I Shot the Sheriff. 네. 네. 발음 이상한가요? 예. 해석하자면 내가 보안관을 쐈어. 보안관을 쐈다. 저는 네, 아니 그 쐈다. 제목만 듣고 그냥 네. 중3 때인가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원래는 그래서- 에릭 클랩튼 노래로 알았다가 맞습니다. 예, 원곡이 반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불러주실까요? 기운이 느껴져요? 그 구절. 기운이? 한번 리듬 넣어주시죠. 예. 뜬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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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한 구절 그 정신. 내가 보안관을 쐈어 그 노래 한 구절만 네. 시작만 저는 그 급조한 하나, 거죠. 둘 하나 둘 셋 넷 I shot the sheriff. 빰빰 아 맞아요. 저보다 노래 잘하는데. 아니 정말 좋아하신 너무나 느낌이 잘하지 내가. 잠깐 세포가 진짜 터졌어요. 그거 부르실 잠깐 때. 기운 네, 느껴졌어요? 딱 느껴졌어요. 아, 잘한다. 네, 한 정말. 20년 만에 불렀는데. 아 진짜 정말 멋있어요. 네. 아 죄송해요 조독배 바라는. 아, 조독배 좋아할 수도 있지. 왜 그래, 자꾸. 아무튼 우리 말리 형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모르신 분 계시니까. 그러니까 네네. 뭐 현희 씨가 더 잘 아시겠지만 짧게 소개하자면 레게 음악에서 우리 반말리를 빼고는 레게 음악을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고요. 그리고 자메이카에서도 국민적인 영웅이죠. 지금도. 그리고 어떤 자유, 평화, 사랑 또 이런 메시지를 그 시대 정신에 맞게 담아내신 것도 있고 또 정치적 저항의 목소리를 담아내신 것도 있지만 이분을 설명하려면은 그 라스타파리, 예, 라스타파리라고 해야 되나요? 발음, 예. 이 종교 운동을 또 같이 설명을 해야 왜 레게 음악의 상징이 저런 레게 머리가 됐는가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잠깐 설명드릴게요. 짧게. 재수 없더라도 들어주세요. 예. 예. 라스타파리라는 말은 그 라스라는 말은 우두머리란 뜻이래요. 타파리는 에티오피아의 황제였던 하일레 셀라시아 1세, 하일레 셀라시아 1세의 즉위 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뭐냐면 이 사람을 흑인들의 어떤 구세주로 추앙하는 1950년대 만들어진 종교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 아프리카로 돌아가자. 또 흑인들의 어떤 의식 찾기, 흑인들의 정체성 이런 것과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원주민들이 원래 지금 현희 씨는 돈 주고 저 머리 했지만 원래 흑인들은 그냥 곱슬머리를 그냥 방치하거나 뭐 꿀 바르고 돌가루 묻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머리 기르면 그냥 저 머리가 되거든요. 돈 주겠지만 싸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머리가 그냥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 수단이었던 거죠. 예. 근데 그 정체성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머리만 남았네요. 여기. 예. 근데 궁금한 게 네네. 이런 정신 잘 들었잖아요. 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네. 머리 네. 어떻게 있어요? 어디서 있어요? 아, 그 제가 인도 여행을 하다가 네팔에서요. 한 번쯤 이 머리를 하는 게 예전에 꿈이었었거든요. 반말리 형님이 제 우상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때는 여행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여행 좀 기분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했는데 왜 이런 머리는 미용실에서 하면은 간지가 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프리덤이 터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수소문했는데 저 같은 여행하는 여자애가 터키 여자애가 이제 해줬어요. 오. 네, 그러니까 막 허물어져가는 그런 카페 2층에서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그 네팔 포카라의 폐화 호수를 바라보면서 해줬는데 근데 그때 생각은 사회생활이 할 때까지만 하자. 사회생활 좀 가능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아직까지 가능해서 하고 있습니다. 야. 네, 본인 머리라는 거죠? 붙인 건 아니고 본인 머리래. 네, 가끔 이제 머리 한 10몇 년 하신 분들도 제 머리라는 걸 안 믿으실 때가 있는데 정말 제 머리가 맞아요. 기본적으로 머리 얼마나 기른 상태에서 한 거예요? 아마 이걸 풀면은요. 처음에 저는 이 정도 길이었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제가 2년을 지금 넘게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생각은 어떠냐면 사회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저는 할 생각이고요. 만약 이 머리 때문에 사회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불편한 점이 하겠습니다. 있어요? 아직은 불편한 점이요.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쓸 때 약간 좀 껴가지고 그거랑요. 네, 먹고 말고는 편한 없습니다. 점은 노숙할 때 그냥 비계 필요 없잖아요. 잘 때.
아, 그리고 가끔 머리 부딪힐 때 얘가 먼저 부딪히니까 덜 아픈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게 스타일이 머리가 예. 자신이 원하는 옷 스타일이나 이런 거랑 좀 불편함은 없어요? 예, 오히려 이렇게 한 상태에서 김 기자님처럼 입으면 이게 간진 거예요. 아, 진짜요? 이런 게 이제 믹스 매치의 간진 거죠. 만약에 머리 이렇게 했는데 머리 엄청 신경 썼는데 저. 아니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헤어에 만약에 거렁뱅이처럼 옷 입으면 진짜 거지 되는 거. 그거는 그냥 걔 그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새끼는 저거 완전 그지네 저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인이 되고 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나름 제 스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간지예요? 간지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간지가 친구 답네요. 우리 네, 뭐 10대 후반 간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랄까. 중2병 이런 거 아니라. 네, 그런 네. 게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내공이 보여주는 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 간지가 기자님만의 없어요? 김 기자님만의 간지가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어요. 없어. 옷을 진짜 못 입는 거. 아니 나잘 입는데. 아, 그러니까 촌스러워. 잘 입어요. 제가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잘 입는데 예. 기운이 아니 약간 나 뭐라고 진짜 해야 잘 돼? 입는데 나 엄청 신경 쓰고 아침마다 거울 얼마나 오래 보는데. 지금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 입는데 기운이 약간 좀 아 약간 이상하다. 안양시 만안구 느낌 네, 좀 나죠. 네, 네. 하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안 꾸미시면 이제 더 이제 하락되겠죠. 아 엄청 신경 지금- 써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말 진행하시죠. 예. 네. 이제 좀 개인적인 머리 얘기를 너무 많이 아무튼 했어요. 저 머리 네. 정식 이름은 원래 레게 머리가 아니고 드레드락. 네, 맞습니다. 오. 드레드락 헤어입니다. 그 신에 대한 어떤 공포 그리고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해서 드레드락이라고 한다고 아. 하더라고요. 한국에 이게 드레드락 하시는 분이 몇 분 없는데요. 저희가 좀 많이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레드락 하시는 분들은요, 저를 찾아주세요. 만나면 뭐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머리 따주면 되겠네요. 네네, 서로 메인터넌스, 네. 유지 보수 같이 하면서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원하시면은, 여기 스태프분 분들도 제가 한 두어 가닥 해줄 수 있는데, 좀 한 분, 네. 네, 제가 자 해줄 다시 수 돌아와서요. 네. 오늘 우리 키워드는 자발적 비주류. 그래, 드레드락 자발적 아닙니다. 비주류. 예. 예. 네. 어쨌든 비주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근데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비주류에 대해서 각자의, 그러니까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비주류는 뭐다? 예. 그냥 메인스트림이 아닌 거. 여기 있는 사람들 자체가 다 비주류예요. 예. 예. 종교수 아직 종교수를 꿈꾸고 있고 어쨌든 못했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얘기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네네. 예. 네, 저도 그러고. 지금 뭐 주류도 아닌 것 같고 이분도 지금 뭐 국민 TV에 있고 열심히 맨날 셀카봉 뭐 감정 뉴스 찍고 막 이러니까 관심 받고 싶어 하거든요. 예. 아, 관심 받고 싶어 하시고. 예.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예,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왜 진행을 왜 당신이 해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저도 얘기할 네.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하는 비주류는 주류 메인스트림을 항상 동경하고 그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면 이미 주류의 지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비주류는 메인스트림이 저렇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거기를 우습게 보고 또 다른 삶 다르게 같이 갈 수 있다. 난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그거를 인식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아닐까요? 저는 그러니까 힙스터네. 외모가 아니라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 오늘 현희 씨의 그 머리 네. 정말 머리밖에 없는가? 아니면은 뭐 마인드에 정말 그 드레드락을 뛰어넘는 대단한 뭔가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알고 싶어요. 조서방이 네. 네. 오늘 솔직히 우리 조현 씨 오기 전까지 네, 되게 고심을 많이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진짜 외향만이 비주류인가 아, 예. 내적인 그 비주류의 마인드까지 갖고 있나 아,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조서방님이 허락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 그런 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예, 근데 어. 우리가 꼰대 출연진 만들어요 항상 또. 예? 꼰대 아니잖아 나. 아 알았어요. 우리는 항상 협의해서 항상 모시거든요. 네. 근데 네. 어쨌든 스스로 자발적으로 비주류의 길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되게 이게 재밌어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TV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TV를 놔본 적이 없어요. 대충 어떤 게 중요 이슈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게 꼭 TV로서 알고 있는 건 알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것들, 어떤 그게 음악적인 것들이 됐든 제가 갖고 있는 사실 직업도 어떻게 보면 전문지의 일반적인 그 어떤 신문의 기자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어떤 서브컬처 같은 것들, 비주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분야 안에서 느끼는 저는 재미들이 일단 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제가 정치적인 이유로서 그런 걸 즐긴다라기보다는 네. 거기 안에서 느끼는 그 분야의 재미의 깊이는 어쩌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류라고 하는 것들보다 더 짜릿하고 즐겁고 심지어 또는 성취감과 보람도 저는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재밌어서 했습니다. 요는 재미네요. 네. 요는 재미. 비주류로서. 어쨌든 이 사람 사랑도 되게 비주류로 해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주 보는데 SNS 야, 그 SNS 얘기가 왜 나와? 인스타에서 아우 장난 아니에요. 온라인 세계 사이버 세상의 강자죠. 예, 많이 만나죠. 예. 뭐 이거 여기까지만 지인들이 다 할게요. 보는 건데 오프라인까지 뭘 이어져요? 만나기는 아무튼 장 작가 처음 만난 날 예. 아닙니다. 이거 사설 너무 길면 안 되죠? 네, 넘어가도록 둘이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궁금해요. 둘은 어떻게 만났어요? 장 작가가 저를 되게 쫓아다녔어요. 온라인에서. 되게 쫓아다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봐요 하는데 어느 날 구체적으로 약속을 잡는 거예요. 저희 회사 근처 식당을 잡았어요. 안 갈 수 없잖아요. 거기서 안 가면 진짜 아니, 거기까지 안 근데 가면 우리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장 작가가 남자들이 자기에게 연락을 한다 이랬는데 상황이 좀 다른데? 이 사람 처음에는 당신이 먼저 했잖아요. 아니지 나는 그냥 손가락만 눌렀지 네가 연락했지. 어쨌든 뭐 맨날 욕 댓글 달고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만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타로도 봐줬어요 이 사람은. 혹시 여기서도 장 작가가 타로 봐드린 네. 적 있으세요? 다 봤어요. 다. 다 봐주셨어요? 타로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방송 어떻게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진짜 하나도 안 맞아요. 얘 진짜 한몫 잡으려고 하는 건데 한번 제 친구들 모임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타로를 다 봐줬는데 다 애들이 감동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듣기 좋은 얘기가 뭔지 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를 이게 예, 그거였구만. 했는데 유통기한이 이제 그때로부터 지금 한 3, 4개월이 지났거든요. 아니 장 작가가 타로를 항상 여성분들에게 잘 봐주더라고요. 뭐 사랑에 대한 특히. 얘기 뭐 막 했어요. 막 어떻게 하면 뭐 고난이 있겠지만 행복할 거라고. 지금 고난으로 끝난 사람들의 컴플레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복채 대신 막 사람들 막 선물 많이 막 받고 선물 막 많이 받고 이랬었는데 그랬죠. 예. 저분도 피해자고. 근데 얘기는 하지 말래요. 예. 아무튼 전부 다 어쨌든 예. 제 말 듣고 뭐 어떤 행동을 했다가 좆됐어요 저 사람. 까였어요. 그 비주류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 생활이며 유지나 이런 것들 네. 솔직히 어렵잖아요. 나도 비주류로 그래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 모양새로 내 곤조, 내 네네. 간지 유지하며 살고 싶은데 어렵잖아요. 솔직히 청년들이. 사실 저는 얼마나 그 사람이 영리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단어적인 비주류를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제가 하고 있는 좋아하는 것들이 됐든 일이 되는 것들이든 망하는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세상에 안 팔리는 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자기가 밀고 나갈 힘으로 이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방송 지켜봤는데 조서방님께서 그러니까 장 작가가 디스를 하긴 했지만 여기에 나와서 이 활동을 하시는 것도 아까 그 댓글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가정도 부양하긴 하지만 부양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나도 어떤 이렇게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낀다고 저를 찾고 하시잖아요. 싶었어요. 네. 제가 누구의 뭐 남편, 누구의 아빠, 누구의 선생이 아니라 그냥 제 자신을 찾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사랑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네, 그래서 얼마나 좀 영리하게 사고할 수 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조차 기획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영리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영리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더 많은 머리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참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저도 힘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좀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이 뒤에 지금 막 이 오늘 배경으로 예. 우리 조현 씨가 지금 깔아달라 그래가지고 네, 깐 맞아요. 건데 네. 뭐예요? 저게 이제 저희 팀의 뮤직비디오예요. 저희 팀이 이제 음악을 하는 이제 팀이죠. 이제 정확히 말하면 다원예술, 종합예술팀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디저리두라는 제가 즐겨 하고 있는 악기와 어떤 미디 음악과 그리고 저런 지금 현재 나오는 라이브 VJ가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이제 한 번에 보여주는 푸시8이라는 팀의 모하입이라는 잠시만. 뮤직비디오. 제목 이름 뭐라고요? 푸시8입니다. 푸시8? 예. 98이 아니고. 예. 푸시8 하면은 네. 갑자기 이렇게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어감이니까 푸시8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푸시8. 알겠습니다.
네. 푸시 에잇. 뭘 푸시하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 별 뜻 없어요. 왜냐하면 가끔 이제 팀 뜻을 물어보는데 좀 디지털적인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에 대한 어감이라든지 그냥 느낌도 좋았고 해서 푸시 8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실제로 공연을 네. 그러니까 기자지만 네네. 공연을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공연하고 이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악기를 이제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레슨을 하고, 그리고 공연을 하고. 근데 네, 그러고 그 있어요. 악기가 지금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디저리드예요? 네, 디저리두라는 이제 호주 에보리진 악기예요. 네. 어디서 구하셨어요? 지금 들고 온 악기는 한국에서 프랑스에다가 오더를 해서 구했고요. 처음 만난 거는 이제 호주 친구를 통해서 이제 만났죠. 인도에서요? 저 악기를. 네, 인도에서 이제 만났죠. 호주에서가 아니라? 네, 제가 호주에서 만난 건 아니고 인도에서 만났습니다. 네. 근데 인도를 떠나게 된 계기가 뭐 살짝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얘기 간지던데. 네. 예전부터 20대 초반부터 제가 좋아하는 이제 좀 리스펙하는 형 누나들이 인도를 너도 언젠가 한번 가보면 좋을 거다. 한번 가봐라라고 추천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근데 언젠가는 가야지 했는데 이제 2012년 그때 이제 대선 결과가 저를 이제 완벽하게 인도로 떠나게 이제 만들었었죠. 저는 그때 제가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선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어떤 제 생활과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정치와 완전 무관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 20대는 편하기도 했었죠. 이거 뭐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저는 20대 그 두 대통령분들의 그 시대를 살았던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알게 됐죠. 이걸 내가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옳은 투표권을 던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충격받아서 나간 거네요. 좌절을 심하게 했죠. 그러니까 좀 허탈감이 되게 세게 다가왔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예 기대를 안 했었더라면 그만큼의 허탈감도 없었겠지만 당연히 그 당시 표현대로 제인이 형이 될 거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진짜 그럴 줄은 몰랐는데 강남역에 제인이 형이 나온다고 해서 30분 전에 가서 기다렸었어요. 악수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날. 되게 마음이 따뜻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그 추운 날에 기다렸다 제인이 형하고 악수를 하는데 되게 좋았었어요. 그때 머리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니었고 안경 쪼다였죠. 그때. 네. 그때 인도에서 네, 줄여서 안쪼.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이제 허탈감이 셌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때 거의 정리하고 나갔어요. 그때 진짜. 네. 근데 인도로 가셔가지고 6개월 여행하셨다고 그러셨네요. 네, 반년 딱 그렇게 여행하시고 소중한 친구를 만나셨어요. 네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호주 원주민들이 만든 거의 제가 찾아보니까 인류 최초의 악기라고도 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만든. 네네. 그런 악기 디저리두를 호주가 아니라 호주는 아예 안 가보셨. 호주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호주는 안 가보셨는데 인도에서 네. 디저리두를 만나셨어요. 네, 맞아요. 그 얘기 좀 더 듣고 싶어요. 아까 그 반말리 얘기를 이제 하셨었는데 반말리 그때 머리같이 이러진 않았고요. 그 반말리 얼굴이 프린트되어 있는 티셔츠를 입고 어느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같이 드레드락을 헤어를 한 호주 친구가 이제 저한테 거의 이제 엄청 반갑게 다가와서 I love 반말리 뭐 you love 반말리 해서 오케이 I love 반말리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자기 게스트하우스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개인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그날 갔어요. 밤에. 그래서 만났어요. 디저리도 갖고 나오더라고요. 만났는데. 왜냐면 저도 호주에서 살았었는데. 사셨어요? 네. 호주에 애들라이트. 기자님 되게 의외의 모습들이 이렇게 좀 있네요. 호주에서도 사셨다고 하고. 디자인은 호주가 아니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서로를. 예, 아무튼. 근데 거리에서 디저리도 네. 공연을 많이 봤어요. 네네. 백인들이 실제로 많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에버리진도 많이 하지만 백인들이 많이 하는데 네. 한국에 와서 디저리도 명인을 만나게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일단은 들고 있는 것도 처음 봤어요. 명인이에요, 근데? 스페셜 원. 한국에서 디저리드를 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다들 몇 분 계시는데요. 다들 음지에 계시고요. 현재 양지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고요. 그 중에 제가 스페셜 원이라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독보적인 존재.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금 뭐 기준이 없네요. 네, 지금 새벽 2시인데 눈들이 초롱초롱해요. 네. 이 공연이 과연 어떨지 오늘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공연이라고 하면은 또 너무 다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 섭외 받았을 때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괜찮았나요? 예. 대박. 근데 본인이 방송하기 전에 우려했던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에 스타킹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갑자기 스타킹 됐어. 네. 아, 인터넷 그렇지 방송에 않나요? 스타킹이 됐죠. 근데 네. 너무 멋있어요. 사실 원래 실력에 제가 좀 긴장을 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보여준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만. 네, 아무튼 이 방송에서- 정도면 어디 가서 명함 돌릴만 하나요? 방송에서 이런 거 처음이죠. 네, 방송에서 하는 게 처음에 이게 되게 다르네요, 느낌이. 공연장에서 느낌과 되게 달라요. 떨리나요 좀? 네, 좀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공연할 때? 이렇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의 반응은 되게 비슷하세요. 저기 작가님처럼 하트 뿅뿅 떨어지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이제, 와, 신기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끝나고 이제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근데 계시고. 제가 저도 호주에서 들었잖아요. 예, 예. 처음에 첫 소절 한 1분 정도는 호주에서 듣던 그 음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갔어요. 네네네. 근데 그 뒤로 약간의 변형을 취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부터 리듬감이 탁 들어가는데 네네네.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디저리두의 이제 매력 중에 하나는 약간, 이제 드럼 같잖아요, 약간. 그런 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좀 저는 제 스타일입니다, 연주를 그러니까 하는. 되게 네. 다채로운 소리가 이 안에서 계속 네네네네. 뿜어져 나와요. 네네네. 되게 신비해요. 소리가 좀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버머라고 하죠. 막 인도 가면 스님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약간 영혼 내가 울리는 느낌? 조금 이미 좀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소리가 조금. 우리 조서방 어때요? 그러니까 호흡으로 리듬이나 뭐 그 높낮이를 조절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되게 근데 아까 이 왜 디지털적인 영상하고 같이 하시는가를 듣고 나서 알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나무로 만든 아날로그적인 악기인데 그렇죠. 굉장히 디지털적인 소리가 나네요. 예. 그러니까 외모가 이런데도 여자들이 좋아하죠. 네. 먼저 연락이 이미 온대요. 외모 이 이미 정도면-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우리 여자 조합원님들 눈빛이 달라졌어. 남자 조합원 졸려하는데 외모도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이렇게 명함 돌릴만 하지 않나요? 그 계획 콘서트에서 김재욱이라고 있잖아요. 네. 춤추는 사람, 뚱뚱한 사람 닮았지 않았어요? 이런 어쨌든, 식으로 예. 가는구나. 오케이. 굉장히 빠른 비트도 가능하고 또 드럼 그러니까요. 역할을 다양하게 이렇게 신디사이저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처럼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되게 힙합이나 뭐 EDM도 어울리겠지만 뽕짝 하시는 이 박사 있잖아요. 그런 음악하고도 의외로 어울리겠다. 되게 근데 조서왕님이 아까 반말 얘기하실 때부터 느꼈는데 네. 되게 박식하시네요, 되게. 진짜요? 신디사이저 EDM과 막 힙합의 느낌과 되게 박식하시네요.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조서왕님도 약간 복장과 이런 거 좀 바꾸시면 더 먹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편하게 입어요. 이따 조언 좀 해주세요. 예, 진짜. 근데 딱, 다 알고 계시네요. 느낌이 딱 그 뭔가를 맥을 짚는 게 있으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되게. 네. 갑자기 흐뭇해졌어. 별로 기분 안 좋다가. 아니, 아까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곁다리로 알고 계시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맥을 잘 짚으시네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우리가 네네. 벌써 시간이 예.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예. 너무 정신없이 너무 재밌었어요. 적응하니까 끝났네요. 예.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진짜. 와. 어떻게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오늘 알겠습니다. 어땠어요? 오늘 재밌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저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말을 제대로 좀 못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남다른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간 모터바이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희 대표님 이하 저희 직원분들 지금 저희가 약간 또 비수기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겨울이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많이 이겨내서 내년 시즌에 진짜 더 즐겁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디저리두에 대한 관심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연락하면 돼요? 인스타그램?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거기 찾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여자분들한테 요즘 들어 여자분들의 약간 배우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좀 쇄도하고 있고 있는 그냥 두 분 쇄도하고 있긴 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저희 푸시 에잇이라는 지금 나오는 팀 활동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공연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 섭외가 가능합니다. 네. 좀 아무튼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예, 뭐 오늘 새로운 음색 정말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고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비주류도 얘기하셨고 하위 문화도 얘기하셨는데 모터바이크라는 잡지에서 생존을 하시면서 또 굉장히 자기 삶을 향유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부러운 분이고요. 예. 오늘 반가웠습니다. 예. 네,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저도 부러워요. 그러니까 예. 비주류라는 자기 스스로의 워딩을 딱 정하면서 네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그 생각들과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게 네네. 너무 부럽습니다. 네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네네. 처음부터 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제 스타일 어떡하죠? 이거는 향후 저희가 장기적으로 제가 장 작가를 통해서 아유 자꾸 워딩을 그것만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 지금. 아 그래요? 어쨌든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혁명. 근데 오늘 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비주류로서 그냥 계속 가는 혁명. 근데 제가 원래 스매스 라이크 틴 스프레이트를 준비했어요. 너바나. 근데 듣고 싶은 음악 본인이 알아서 제 멘트 까면서 한번 틀어보세요. 아 그래도 되나요? 예. 전 사실상 저한테 만약 틀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반말리의 리뎀션송을 꼭 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엔딩곡은 반말리 노래로 네, 마치겠습니다. 반말리의 리뎀션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었어요? 네, 너무 행복했고요. 예. 뭐 끝으로 비주류에게. 네. 하나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 비주류라고 하는 게요. 당사자들은 자기네들이 비주류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어쨌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그걸 할 때 되게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래서 밀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가 언더그라운드다 또는 뭐 하류 인생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비주류라고 저는 묶는 거라고 보거든요.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행복하게 아직 저는 물론 증명한 게 없고 앞으로 증명할 게 많지만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청춘의 삶을 다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에 나름 교훈이 있네요. 이 사람. 예. 포장하지 말고. 예. 그냥 멋있어요. 날것으로. 괜찮네요. 예. 어쨌든 시사 플러스 예능, 시사 예능으로서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꾸 잘가 마무리하려고 그래. 오늘 그 스타킹이에요. 아무튼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이대로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